수시 원서 6장. 이걸 딱 앞에 두고 있으면 마치 포커 게임 하는 기분이죠. 대체 어떤 카드를 내야 이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아니면 막연히 가고 싶은 대학 순서대로 6장을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대학이 학생을 뽑는 문은요, 딱 4개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4개의 문이 각각 어떤 열쇠로 열리는지, 그 문의 성격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나만의 필승 전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4개의 문, 그러니까 4가지 전형은요. 단순히 입시 요강이 나열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뭐랄까,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에 대한 4개의 서로 다른 철학이자 4개의 다른 인재상이라고 봐요. 철학이요? 그렇죠. 성실한 학생, 잠재력 있는 학생, 한방에 있는 학생,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 대학은 이 4가지 유형의 학생을 아예 다른 문으로 선발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원치 않는 대학에 덜컥 합격해보려는 그 수시 납치를 피하고요. 내 지난 3년의 노력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4개의 다른 철학이라니, 갑자기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문부터 한번 열어보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두드리는 문, 학생부 교과 전형. 키워드는 숫자와의 싸움. 아주 정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문이죠. 가장 깔끔하고 직관적인 전형이죠. 대학은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동아리 활동이 어땠는지, 독서는 뭘 했는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오직 내신 등급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위에서부터 그냥 한 줄로 세워서 자릅니다. 와. 마치 운동회 때 키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명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의 가장 큰 매력은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작년 합격자 평균 등급, 그 소위 입결이라는 게 2.0등급이었는데 내 성적이 1.9등급이다. 그럼 이건 되겠다 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6장의 카드 중에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안정카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고요. 바로 그 안정성이라는 달콤함 뒤에 아주 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첫째, 전국에서 내신 좀 딴다 하는 내신 괴물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라 합격선이 정말 살벌합니다. 0.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전쟁터죠. 와. 그리고 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허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내신 관리 완벽하게 해서 전교 1등을 했어도 수능 하루 망치면 모든 게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꾸준히 성실했던 학생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하지만 대학 입장에선 최소한의 학업 능력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우리 대학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은 갖췄는가? 이걸 수능이라는 전국 단위 표준 시험으로 한 번 더 검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전교 1등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고 오히려 내신은 그보다 낮았던 학생이 최저를 맞춰서 합격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로 수시 납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안정카드라고 생각해서 하나 쏟았는데 더 가고 싶었던 상향 지원 대학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기에 덜컥 합격 통보를 받아버리는 상황. 일단 하나라도 합격하면 정시 지원 기회는 그대로 사라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수시 납치의 진짜 무서움은요, 단순히 기회를 잃는다는 물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건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순간 사실상 지난 3년의 노력을 할인 판매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와, 할인 판매라니.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안정적인 만큼이나 가장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첫 번째 문은 오직 숫자로만 말하는 아주 냉정한 문이군요. 그럼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은 없을까요? 성적은 조금 아쉬워도 저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문 말이죠. 바로 그 학생들을 위한 문이 두 번째 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 학생의 과거 성실성을 본다면 종합 전형은 학생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전형이죠.
특히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키워드는 성적과 활동의 조화, 숫자로 된 성적표 너머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전형이라는 거군요. 생기부에 담긴 세특, 창체, 행특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교과 전형이 정량 평가의 끝판왕이라면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의 세계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요, 생기부라는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읽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성장 드라마요? 네. 이 학생이 이 과목에서 왜 이런 탐구를 했을까?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점수 뒤에 숨은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거죠. 단순히 성적 좋은 학생이 아니라 우리 학과에 와서 더 크게 성장할 될성 부른 떡잎을 찾는 겁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점 같아요. 바로 그 점이죠. 내신 2.1등급인 학생이 생기부 내용이 정말 뛰어나서 1.9등급 학생을 이기고 합격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던 한 학생은요, 생물 과목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교 화단에 버려진 식물들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1년간 꾸준히 진행하면서 관찰 일지를 꼼꼼하게 썼고 그걸 바탕으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생명과학과에 지원했는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물시험 100점 맞은 학생보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이 학생의 진정성과 잠재력을 훨씬 높게 평가한 거죠. 이게 바로 종합전형의 묘입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잠재력, 진정성, 이런 단어들은 다 좋은데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A라는 평가관은 좋게 볼 수 있지만 B라는 평가관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아닌가요? 내가 왜 붙었는지 혹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무슨 블랙박스 같다는 느낌이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이 전형의 가장 큰 단점이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모호함? 네, 모호함이죠. 그래서 제가 왜 붙었지 또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내내 자신의 모든 활동, 심지어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 전공과 연결시킬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요.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의 문인 동시에 그만큼의 꾸준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아주 섬세한 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정직한 숫자 게임, 두 번째 문은 3년간의 스토리텔링 게임이었네요. 그럼 1, 2학년 때 좀 놀아서 내신도 생기부도 영 자신이 없는 학생은 어떡하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순 없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문은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역전의 문, 기적의 문이 바로 세 번째 문, 논술 전형입니다. 아하, 이 전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단연 패자부활전입니다. 패자부활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신 4, 5등급 학생도 논술 시험 하나만 잘 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형은 지난 3년의 기록은 잠시 잊어달라고 말합니다.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없기도 하나요? 네. 대학에 직접 가서 90분에서 120분 동안 치르는 논술 시험 정적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순수하게 지금 나의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은 분명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 문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어요. 두 개나요? 네. 첫 번째는 미친 경쟁률입니다. 기본이 50대 1, 인기학과는 100대 1을 그냥 넘어갑니다. 100대 1이요. 네. 100명에 넘는 지원자 중에 단 한 명만 살아남는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이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복권을 꾸준히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100대 1이라니 경쟁률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럼 두 번째 장벽은 뭔가요?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교과 전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글만 잘 쓰는 학생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 역량, 즉 수능도 갖추면서
고차원적인 사고, 논술까지 가능한 최고의 학생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결국 논술 실력과 수능 실력, 이 두 개의 창을 모두 가진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고 험난한 역전의 문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한 세 개의 문은 결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성실히 혹은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네요. 그런데 세상에는 학교 공부라는 틀에 담기지 않는 재능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악기 연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학생들 말이죠. 이런 학생들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나요? 바로 그런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네 번째 문이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 키워드는 재능 그 자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술, 체육, 음악 같은 예체능 계열이나 어학, 소프트웨어, SW 분야에 압도적인 실적이나 재능이 있는 특기자를 위한 문이죠. 이 문은 앞에 세 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네요. 평가의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요. 공인어학 성적이나 전국대회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문에 대해 중요한 흐름을 하나 아셔야 합니다. 최근 대입 정책의 큰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요? 네, 즉 학교 밖의 스펙보다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자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외부 수상 실적 등을 주로 보는 특기자 전형은 그 규모가 매년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대학들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해외 어학연수나 사교육을 통해 얻은 스펙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하긴 그랬죠. 그래서 대학들은 점점 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보여준 당신의 역량을 보여달라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영재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 다수의 성실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대입 전형의 변화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4개의 문을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 정리를 해보죠. 좋습니다. 먼저 내가 숫자와 계산에 강하고 지난 3년간의 성실함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 즉, 내신 깡패다. 그럼 첫 번째 문, 교과 전형이 당신의 주력 무대입니다. 단, 수능 최저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반드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도 괜찮지만 보다 더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스토리가 있다. 동아리, 독서, 탐구 활동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 종합 전형의 문을 자신 있게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3년이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 지난 기록은 아쉽지만 지금 나의 논리력과 사고력으로 한방 역전을 노리고 싶다. 그럼 세 번째 문,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1의 경쟁률과 높은 수능 최저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로또가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성적표에 담을 수 없는 나만의 압도적인 재능이 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문, 실기 전형이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다만 그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다른 문도 함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 4개의 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6장의 원서를 어떻게 조합할지 포트폴리오를 짤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교과 전형 한두 개를 밑에 깔고 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종합 전형으로 허리를 구성한 뒤 상향카드로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나만의 필승 전략의 시작입니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전형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가장 예측 가능하며 가장 공정하다고 알려진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완벽해 보이는 공정함이 어쩌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직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건 학생들이 B+를 받을지도 모르는 도전적인 과목 대신 무조건 A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정말 원하는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스스로 억제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 역설적으로 나를 가장 재미없는 학생으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아이러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